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대단한 무역 보복 조치, 경제 보복 조치를 발동을 했습니다. 보도가 된 대로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우리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품의 핵심적인 소재 부품 3가지에 대해서 수출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한국을 수출 우대국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서 그렇게 되면 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핵심적 이 부품에 대해서 그전에는 이렇게 대량으로 포괄적으로 허가를 이렇게 하면 되던 것을 이제는 수출을 할 때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수입할 때마다 최장 90일까지 걸릴 수 있는 개별 허가를 거쳐야 된다. 그만큼 절차를 조금 까다롭게 없던 장벽을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이 수출품인 휴대폰이라든지 그 밖에 이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중요한 부품을 이와 같이 우리 일본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이렇게 생산한다고 하는 사실을 많은 분들 알고 계셨습니다만은 또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됐는데 이것의 경제적인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파장에 대해서는 경제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하고 저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이 사법부의 어떤 판결 내지는 법적인 압류 집행, 강제 집행 이런 부분이 이 사건의 원인에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회적 또는 법률 절차적인 그 원인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 점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이 이와 같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예고가 된 일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또 우리 사회가 뒷짐을 지고 혹은 팔짱을 끼고 있다가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는 것도 모르고 너무 또 경솔하게 이 상황을 모르고 이렇게 해왔던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일본의 이러한 조짐은 지난 3월에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가 지금 한국 정부가 이와 같이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그 반일 정서를 자극하고 여러 가지 일본 정부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 한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다가 일본이 관세라든지 관세 부과라든지 또 한국에 대한 송금 문제 또 비자를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비자 제한 문제 등 일본이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또 한국산 광어를 일본이 수입을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 좀 그 수입된 광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2배나 강화하겠다. 2배나 강화한다, 3배 강화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수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인만큼 결국 한국에는 그만큼의 불이익이 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까지 참 정부가 뭐 했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최근의 직접적인 계기라고 하면 언론에서 우리 대법원이 일제시대 강제징용의 피해를 당했던 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손해배상 청구한 것에 대해서 그러한
청구권을 인정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또 그 판결을 토대로 일본의 해당 기업이 국내 우리 한국에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서 일본이 반발했다 하는 내용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일본의 기업 중에 일본 제철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일철 주금, 또 미쓰비시 중공업 등 3개 기업에 대해서 압류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강제징용 건만이 이런 일본의 경제보복, 무역보복의 원인이냐? 또 그보다는 좀 더 쌓여있던 여러가지 누적된 원인들을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일본 일제시대 때 참 우리의 아픈 역사입니다만,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10년 가까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더운 여름에도 집회 시위를 하고 있고요. 또 일본에 대해서 뭐 소녀상, 이 문제로 소녀상을 설치하고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조각상을 그 대사관 총영사관 앞에 설치하는 문제도 있고, 또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절 경축사에서도 지금 광복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친일 잔재 청산을 주장을 한다거나, 그 밖에 현 정부가 이 반일 정서를 자극하고 이렇게 조장하는 그러한 운동을 많이 취한 이런 부분들이 일본 정부로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고 불편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사회와 우리 정부가 이런 액션을 취한, 태도를 취한 것이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역사적 상처라고 하는 점에서 한편으로 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좀 그만하자 하는 또 여론도 상당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본 그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시는 할머니들, 지금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100세가 넘도록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저렇게 참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도록 우리가 내모는 것은 아닌지, 그분들에게 그들의 아픈 그 역사 상처는 그대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치유 배상의 문제는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기금을 만들거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위로 보상을 해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 이것을 언제까지나 일본을 상대로 뭘 내놓으라, 와서 이렇게 사죄를 해라, 이렇게 계속 외친다고 하는 것이 자칫 국민들의 입장에서 구걸하는 것 같은 인상도 주고 국민들의 자존심도 상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번 이 무역 보복 조치의 그 동기가 된 일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관해서 한번 좀 짚어보자면, 사실 이 문제는 19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하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이것을 일괄해서 어떤 그 배상하기로 하고 우리 정부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오늘날 산업화, 근대화의 어떤 커다란 자본으로, 미천으로 삼았던 것 또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개개인으로부터의 배상 청구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만, 당시 지금 최근에 공개된 외교 기록에 의하면 당시 우리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한국 정부가 배상을 받고 강제징용 피해자라든지 그 밖에 일제시대 때의 어떤 그런 개별적 피해 청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기로 합의했던 것이 한일 기본 협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법원이 작년에
개별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결국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살펴보면 이러한 한일 기본 협정도 하나의 국가 간 이 협약입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여태까지는 이런 개별적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해 왔었고 합니다만 2012년도에 대법원이 이러한 개별적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그러한 판단을 해서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재판하도록 이렇게 한 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후에 작년도에 그러한 환송심 판결이 낼 때까지 한 6년 동안을 판결을 계속 미루면서 좀 법원 내에서 고민을 좀 해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비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이 모였고 또 그 중에는 법원을 대표해서 법원 행정처장도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김기춘 실장이 주재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주재하는 그러한 대책회의였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때 법원 행정처장을 부르고 했던 것도 대법원에서 이와 같이 종전의 태도를 뒤집고 개별적 청구권을 인정한 그 논리적 법률적 배경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의견을 듣고 또 이것을 어떤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느냐, 즉 이와 같이 어떤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가 걸쳐있는 이런 국제적 분쟁의 경우에는 말이죠, 사법부 입장에서 순수한 법률적인 이론 판단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나라, 특히 그 나라가 우리와 긴밀한 동맹관계에 있고 긴밀한 어떤 그 협력 상호 호혜 관계에 있는 국가일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외교적 파장 또 어떤 갈등의 소지 이런 부분과 이 판결의 조화를 좀 이루기 위한 그러한 논의는 마땅히 필요하고 또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부분을 뭐 재판거래다 사법농단이다 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대법원장 또 당시 그 청와대 회의에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했던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을 지금 재판에 회부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와 같은 이 한국 정부의 태도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일본 입장에서는 못마땅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벼른 것이 이번 무역 보복 조치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대법원이 이와 같이 한일 기본 협정의 정신에 반해서 그때가 한국 정부가 다 책임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소송을 걸어서 돈을 내놓으라 하는 것도 좀 일본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지만 그건 또 한국 내 법원의 판단이라고 치고 강제 집행을 일본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아무런 어떤 대책도 취하지 않고 팔짱 끼고 있었다는 점이 일본 정부로서는 어떤 인내의 어떤 한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가 한국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질 때 그 나라가 힘이 이렇게 미약하면 그저 이렇게 악악되는 수준에 그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본은 참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나 중국 이상으로 또 일본은 나름대로 세계 최고의 어떤 그 자본국가, 기술 국가입니다. 그런 일본에 대해서 또 이 일본을 얕잡아 보는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이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가끔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너무 뭘 참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일본 입장에서는 이번 이 조치가 이번에로 그치지 않고, 즉 그 반도체 부품 3가지 소재 부품에 그치지 않고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앞으로 10가지, 100가지도 취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불이익 조치, 우리 한국에 또 한국 국민들에게, 한국 기업들에게 타격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수단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이 초기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절실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일본의 무역 보복, 경제 보복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태까지 이러한 보복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판결의 파장과 또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